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하고요. 저는 어제 축구 전반전 틀어놓고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보셨으니까 예. 어제 새벽 4시쯤에 4시 5시 사이에 깼는데 경기 끝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예. 경기가 정말 길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뭐 연장전까지 하고 승부차기까지 맞습니다. 했으니까 예, 그랬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죠? 네, 그 전에 한 가지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2020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인 당시 미래통합당에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이 고발 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했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같은 나머지 혐의 등은 대부분 인정을 한 건데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선고 직후에 사실관계나 법률 관계 다 수긍할 수가 없다라면서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총선 때문에 그런가요? 요즘에 이렇게 속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참사특별법, 이태원 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구체적인 형량을 빼먹어서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입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또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특별법을 대통령이 제가한 건데요.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 거부권 행사한 건 이번이 5번째고 법안 수로는 9건째입니다.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범위, 권한 이게 굉장히 과도하다라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봤고요. 특조위 구성 절차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되지 않았고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라는 점도 거부권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네, 여야 입장 엇갈리고 있죠?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참사 피해 받은 분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 또 피해가 회복돼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 갖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 특별법은 공정한 조사위가 구성되지 않게 돼 있고 조사위에 과도한 권한이 예정돼 있어서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이 각자 도생 사회라고 선포된 날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할 경우 정권은 오래갈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재출마한다고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이제 출마하기로 확정을 했고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데요. 예. 이 지역에는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또 박성민 전 인천시 의원 등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민주당 공관위가 오늘 오후에 이 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공관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컷오프 대상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네, 오전에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열고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라면서 이번 총선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한 거죠. 윤석열 정권도 겨냥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라면서 각자 도생으로 내몰아서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견에서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12번 언급하면서 정권 비판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선거제 개편 관련한 얘기도 좀 나왔습니까? 선거제 개편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왔고요. 예. 이 대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어쩌면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유가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해석된다라면서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어하고 이 대표 주의 진영에서 그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위원장의 주장 전혀 사실과는 다르고 이 대표는 비례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수원 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경기도 수원을 찾습니다. 여기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5석 모두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예. 국민의힘은 이 지역에서 이제 탈환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곳입니다. 전국 순회에 나섰던 한동훈 위원장이 재방문 지역으로 처음 수원을 고른 건 여기가 여당의 수세 지역인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의 민심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격인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철도 지하화 공약도 발표한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경부선 철도가 수원의 도심을 동서로 나누고 있어서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한 위원장은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발표할 공약에 철도 지하화 구간을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에 앞서서는 수원 영통에 있는 반도체 현장 찾아서 간담회도 진행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